핫한 모빌리티 이슈를 전하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안녕하십니까. 작년 말이었죠. 전기차 보조금이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이하로 축소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저희 댓글을 보니까 보조금 축소돼서 아쉬워요 하는 구독자분의 그 댓글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이번에 뭔가 더 구체화됐나요? 바뀐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거는 보조금 개정 지침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거는 정말 큰 그림,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 차등 지급의 기준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얼마로 이제 보조금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큰 그림만 보여줘서 했던 거였다면은 이번에 한 거는 이제 보조금 확정안 행정예고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대로 가는데 그래도 이제 의견들을 조금만 더 들어볼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크게 이견이 없다면은 이대로 확정이 될 듯 싶습니다. 네, 그래도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다는 데서 저희가 또 한 번 다뤄봐야겠죠.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나요? 네, 작년에 보조금 이제 지침 개정하고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조금 더 세부화된 내용이 있죠. 일단 가장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이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예고에 따르면 성능을 인증받은 기본형 모델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선정을 하고요. 5,5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 100%, 5,500만 원부터 8,500만 원의 차량은 보조금 50%,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에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기아의 EV6라는 전기차 있잖아요. 네. EV6에서 제일 비싼 트림이 GT 라인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이거 기본형 모델도 차 가격이 5,900만 원, 한 6천만 원에 가까운 모델이에요. 근데 이 차량을 풀옵션으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6,245만 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100%에 가깝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증받은 모델의 기준 가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EV6 롱레인지하고 성능 차이는 없어요. 성능 차이는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휠을 좀 큰 거를 끼웠다. 20인치 휠을 끼웠다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그냥 롱레인지의 기본형 모델에다가 휠을 더한 가격 그걸로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5,360만 원이 되거든요. 네. 인증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100% 가깝게 받을 수 있다. 근데 100%가 아니라 100%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환경부 기준으로 한 연비 개수, 네. 주행거리 개수 이게 또 있어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은 되게 복잡한 수식을 겹쳐서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환경부가 기준으로 잡은 거에 조금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도 EV6 사륜구동의 20인치 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800만 원이 아닌 78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 최대 액수가 700만 원이니까 아마 600만 원 후반대 뭐 이쯤으로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V6 4륜구동 20인치 휠 모델을 올해 구매를 하신 분들은 600만 원대 후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네, 이 정도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내용도 있나요? 네. 되게 많이 발표가 돼가지고요. 좀 큼직큼직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작년 대비 전기차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은 차량이 총 10만 1,000대였다고 해요. 근데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그 2배 가까운 20만 7,500대. 거기 중에서 승용 전기차는 작년에 7만 5,000대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한 16만 4,000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10%는 택시를 위한 물량으로 이렇게 따로 빼두었다고 해요. 네.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들을 위한 보조금 정책도 좀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그리고 정차 시간하고 주행 시간이 긴 차량들, 그러니까 상용차죠. 이런 차량들을 위해서 정책들도 좀 다소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이거 저희 이슈 첫 회 네. 기억나세요? 첫 회. 네, 첫 회. 작년 11월에.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됐죠. 네. 그때 저희가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어요. 겨울철 주행거리가 길어야지 보조금 혜택을 더 받게 해준다. 맞죠. 네. 기억나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이 밖에도 전기차 확산에 따라서 전기차 나중에 폐차하면은
배터리도 폐배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할지, 재활용을 활성화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약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달랐던 거, 이거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통일시키겠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상당히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승용차가 됐든 상용차가 됐든 아니면 내가 택시를 살 거든 전기차를 사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세 내용이요. 환경부에 있는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보도자료거든요. 환경부 보도자료인데 이거 보시면은 정리가 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 누리집 홈페이지도 보면은 자료실에 이것보다 더 세세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 거기에서도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1인당 보조해주는 금액을 축소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돌아가게 한다는 점도 눈에 띄고, 그 다음 또 전기차 잘 만드는 곳에 상을 확실히 주겠다는 의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아파트의 충전기를 늘리겠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담겨 있나요? 보도자료에? 이거는 환경부 보도자료잖아요. 네. 예, 그거는 바쁘시네요. 산업통상부, 네, 산업통상부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름이 너무 길어요, 진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전기차 구매 촉진을 위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좀 빠르게 시작합니다. 1월 28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전기차를 살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충전 환경일 거예요. 네, 충전 거리. 충전하려면 너무 귀찮아요. 번거롭고.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이제 사실 전기차 충전 가지고 좀 상당히 많이 갈등들이 빚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새 아파트나 뭐 그런 환경 여건이 괜찮은 곳은 있는데 또 노후화된 아파트는 쉽게 설치가 안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네, 해서요. 기존에는 신축 시설, 그러니까 신축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만 딱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 세워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기축 시설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원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세대에서만 이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였는데 이를 100세대 아파트까지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공중이용시설과 공용주차장도 원래는 주차장 면수가 10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곳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필수였는데, 의무였는데 이를 50면수 이상으로 또 확대 적용한다고 하고요. 당장 설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주차하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 충전해야 되는데 왜 엄한 차가 서 있어? 그리고 충전이 끝났는데도 안 빼는 차들, 과태료 나가나요? 이런 차량들에 대해 단속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렌터카 업체나 대기업, 버스, 뭐 택시, 화물, 그러니까 상용으로 차량을 사용을 하는데 좀 차량들 많이 가진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보유 차량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차로 이렇게 소유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얘기하는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렌터카 업체를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차량 3만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경우에는 22년에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를 전체 차량의 22%, 그 다음에 전기 수소 차량을 13% 보유를 해야 됩니다. 비용 좀 나가겠네요. 그쵸. 3만 대 10%만 돼도 30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비용이 들겠죠. 이 외에도 기업이 친환경차를 좀 구매할 수 있게끔 친환경차 관련 투자에 지원하기 위해서 뭐 융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2차 보전의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국유지, 공유지 이런 곳에다가 수소 충전 시설을 짓게 되면은 임대료 감면 한도가 원래 50%였는데 이를 80%까지 높여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올해가 친환경차 전환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 정책이 이렇게나 뒷받침이 잘 돼 있어서 정말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친환경차를 위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에서 더 많은 국내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길 응원하면서 저희 또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